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창업 수험생 여러분, 오늘 벌써 5번째 문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독자의 사연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아주 유익하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좋은 영상들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본을 모았고 경험도 쌓았다네요. 드디어 첫 번째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쌓으며 돈을 모으다 보니 첫 번째 창업에서 다행히 실패하지 않았고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죠.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모았다. 사실 이러면은 창업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일화된 정보만 믿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시행착오를 하는데, 사실 늦은 나이에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내가 투자하지 않은 매장에서 일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실패해도 경험이 노하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자본을 모아서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단추에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두 번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네요. 또 첫 번째 가게가 잘 돼서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시장이 더 넓어 보이고 자세히 보이고 자신감도 넘쳤다. 이렇습니다. 정말 딱 매장을 보면 이거는 뭐 해야 될 자리, 이 정도는 테이블이 몇 개 들어가고 이 정도는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하면은 하루에 일 매출 얼마 정도 세팅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감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영업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빨리 시작해야죠. 외식업 빨리 해야죠. 그거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외식업 늦게라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정말. 자, 2개의 매장은 내 수익을 크게 늘려주었고, 처음 가게를 창업할 때 돈을 모았던 9년간의 시간, 처음 창업을 하기 위해서 9년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1개의 매장을 세팅할 자본이 생겼습니다. 이제 2개의 매장에서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개의 매장을 세팅할 자본이 생겼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돈만 버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셔야죠. 우리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거죠. 9년간의 시간, 1년간의 시간, 같은 시간이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3개, 4개, 5개 이렇게 직영 매장을 계속 늘려갔다고 하네요.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총 13개의 직영점, 3개월에 1개 매장. 13개에서 어림잡아 1억 영업이 대단해요. 대단해. 하지만 접속사 하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의 반전을 의미하죠.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의 연속이 다가온다. To be continue. 이제 이부터는 참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벌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분의 사연이냐면은, 사연자의 성함은 맥형의 사연입니다. 저의 사연입니다. 제 사연을 좀 이렇게 내용으로 해가지고 진짜 실제 일을 이렇게 좀 몇 줄 안 되지만 풀어봤고, 오늘의 문제 보면 다점포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아닌 것은, 주변에 다점포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막 많이 버는 것 같죠? 옆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점포를 하면 실패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오늘 한번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문제 진짜 어렵죠? 왜냐면 다점포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냐? 난이도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자영업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 정도 칸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점포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아닌 것은, 아닌 것은입니다. 과도한 대출. 물론 대출을 많이 발생시켜서 어떻게든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게 직영점이요, 뭐 예를 들어 1개, 2개, 3개, 13개, 20개. 근데 이렇게 확장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그 브랜드 생명주기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도입기구, 누군가는 성장기구, 누군가는 성숙기구, 누군가는 쇠퇴기가 옵니다. 반대로 여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순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매장이 주변에 막 경쟁 점포가 이만큼 있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권에. 다시 말해서 경쟁 점포가 출현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업력이 오래돼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두 가지죠. 매매나 아니면 재투자죠. 근데 벌써 이 안에 대출이 요만큼씩 껴있어요. 요만큼씩. 근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개 매장까지 또 1000만 원 나와요. 3개 매장부터는 800.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줄어요. 왜냐하면은 관리 인력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대출도 발생, 관리 인력도 발생.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는 가게를 매매해야 되는데 매매 안 하고 재투자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돈을 벌어서 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연속. 처음엔 재투자 안 했을 때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그 수익을 통해서 또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을 오픈하는데 일부 또 대출을 끼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부실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세 번째 매장이든 뭐 13번째 매장이든 적자 보는 가게도 생겨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진짜 악순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과도한 대출이 없으면 가게를 매매하거나 재투자하는데 여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대출로 다점포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대출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업종군. 이 문제 풀기 어렵죠. 왜냐면요, 대부분 다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도미넌트 전략을 써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 이만하면 이 한 상권, 조그마한 상권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매장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 이 지역에 가까운데, 강서면 강서 쪽에만 들어갑니다. 강동이면 강동 쪽에 들어가고요. 서울에 있는데 대구, 부산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리고 도미넌트 전략은 그 주변에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사람 쓰기도 용이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의 브랜드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여기 뭐야, 이 동네에서 유명한 거 같네, 유명하네 라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만큼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같은 아이템으로 한 지역에, 한 상권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내가 맥주집 하는데 맥주집이 여러 개가 생기면 내가 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곱창집, 치킨집, 호프집, 밥집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다점포. 근데 다점포가 다양한 업종군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양한 업종군은 교육이나 프로세서가 다릅니다. 메뉴 구성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매장들을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은 다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도 직원들이 매장을 이동 근무를 합니다. 순환 근무를 하기도 하고, 매장이 공사하거나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매장에 가서도 출근을 찍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매장 가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장소만 바뀔 뿐이지 모든 것들을 똑같이 플랜할 수 있습니다. 왜?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옮겨 써도, 그리고 관리자를 채용을 해도 다 하나의 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근데 다양한 업종군은 운영과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전략, 그 한 상권에서 여러 개 들어가 가지고서는 내가 내 시장을 찢어먹지 않고서는 할 수 있게 용이하지만 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보상, 시스템 체계를 갖추면서 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아웃백이 1996년도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진 모르겠지만 커브스라는 여성 피트니스 센터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미국 브랜드예요. 미국이 프랜차이즈가 185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1979년부터. 프랜차이즈는 소매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식업. 그럼 외식업을 하는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거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엄청난 교육을 합니다. 엄청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일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현장에 투입하죠. 현장에 투입해서 테이블 번호 알려주다가 손님이 많아요. 바빠요. 그러면 야, 서빙 보지 말고 너 뒤에 가서 설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쁘면은 야, 저 매장 가서 이 매장 와. 이러죠. 그러면 오래 근무할까요? 사람이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나 아웃백이나 커브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서 알바로 일을 해도 뭔가 소속감,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매장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커브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 직영체제지만 커브스는 이 국내에서 가맹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 300개가 벌써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장을 유지하는 거는 본사와 가맹 점주와의 코어가 너무 좋아요. 대부분 회원들이 운동을 하다가 가맹 점주가 되거든요. 그게 다 미국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과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다 브랜드로 너무 다양한 아이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모여서 그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웃백도 들어가자마자 컴플레인 교육도 다 합니다. 컴플레인 교육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수비나 샐러드 주문 받을 때 빌지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분 전 스탠바이 하고, 신발은 청결해야 되고, 청바지는 꼭 입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문화를 설명하죠. 스타벅스도 어떠나요? 직원들한테 5일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이수가 되면 이제 지점 매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는 레시피 교육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폐기하는 제품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직원 할인가로 30% 주고 사 먹어라. 이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다브랜드를 하면은 하나의 공통된 아이템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시설이 필요합니다. 교육 장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일하는 곳의 직원들은 다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그들한테 교육만 시키냐? 아니죠. 동기부여도 줘야 됩니다. 아웃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들어가면은 테이블을 치우는 버서부터, 그리고 홀을 서빙하는 서버, 그리고 이제 일을 좀 잘하면은 그 아웃백의 중심 바텐더, 그리고 손님을 안내하는 호스트, 이런 것들을 거치면 킴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가 MIT예요. MIT는 주방과 홀을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인 매니저가 돼요. 그러면 메인 매니저가 나중에 올라가서 점주가 됩니다. 그럼 아웃백 딱 간판 현판 앞에 프레지던트, 승현, 리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그 투자는 아웃백이 다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쉐어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소사장 제도예요. 이 소사장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시키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작업의 질과 양을 함께 성장시켰다는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백도 이 소사장 제도로 컸는데, 소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아웃백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환경에 적응 못해서 대형 점포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소사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부터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엄청 돼요. 나도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 매장의 점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점장이 아닙니다. 점포의 장이 아니라 점포의 주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인사 권한이든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코어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플랜이 가능하냐면 한 가지 아이템이니까 일하는 사람마다 획일화된, 그냥 단일화된 방법으로 이 플랜을 세워줘야지 동기부여 자극이 딱딱딱 되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동기부여는 정말 다브랜드 할 때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브스도 회원들 동기부여가 엄청나거든요. 30분 순환 운동인데 출석하는 것마다 도장을 찍습니다. 하루에 한 도장. 2006년도에 들어온 이 브랜드에 3,000회가 넘은, 3,000회를 인증한 회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들을 다른 회원들이 보고서는 막 물어러 봐요. 막 유니폼도 다르고 인증샷도 찍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도움이 되냐면 내가 살 빠져서 내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 플랜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스타벅스도 보면은 일반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가 있지만 그 위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부점장, 그 위에 점장, 이렇게 점장 위에 올라가면 지역 관리자가 또 있어요. 지역 관리자는 매일 한 매장에 가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른 매장, 그 다음 다른 매장. 우리 슈퍼바이저 프랜차이즈 어떤가요? 그냥 잠깐 갔다가 오잖아요. 여기 지역 관리자는 그 매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예를 들어 8시간이면 8시간을 상주합니다. 상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장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관리합니다. 오픈이 마감을 관리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또 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재교육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들 안에 프로세서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데 가서도 이 프로세스 적용이 똑같다라는 거죠. 업종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생긴 브랜드들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점포 얼마나 운영이 될까요? 저도 13개 하다가 지금 5개 매장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아닌 단일화된 브랜드로 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 줘야 됩니다. 과도한 대출 끼면 안 됩니다. 요게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상권 분석, 이게 답이에요. 상권 분석을 다점포하는 사람 더 잘 알죠. 이미 매장을 여러 개 늘렸는데 더 잘 보죠. 그래서 상권 분석은 사실 이분들이 잘하고 입지 분석도 너무 잘하고 하는데, 이런 교육과 동기부여 체계, 그리고 다양한 업종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래요. 다점포에 자신이 없으면 10개, 20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10개 운영한다,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 속은 모르고 시커멓게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짜질구리한 거 10개 하면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위에서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서는 무언가 계속 개선책이든 뭐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래서 차라리 한두 개 알차게 운영하든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 그들이 잘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브랜드를 하고 계시고, 다브랜드를 실패하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고, 이제 매장을 하다 보면은 성장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다점포 운영까지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면은 정말 도움 되잖아요. 맥형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힘을 내서 이 강의를 오래 할 수 있게, 정말 사실 지칩니다. 어쩌다가 힘든 댓글 하나씩 보면은 지쳐요. 야, 너 프랜차이즈 운영하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댓글 보면은 정말 막 안 하고 싶습니다. 아우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5번 문제가 아닌 50번, 500번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실전 모의고사 문제 5번까지 풀어준 맥형이었어요. 안녕.